안녕하세요. 저는 류제니입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의 크고 찬란한 역사 속에서 저는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야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늘 걸려있던 붉은 깃발과 광장에 울려 퍼지던 대대적인 역사 강연들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했고, 작은 나라들은 전부 중국 문명을 부러워하며 겨우 뒤를 쫓아올 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제 사고방식이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국이 최고라는 제 자존심은 깨질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에 있는 한 영상 콘텐츠 기획사에서 역사 기반 전쟁사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왕조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혹은 북방, 유목민 제국이 중국 본토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등 장엄하게 부풀려 그리는 게 제 특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회사가 새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요나라, 즉 거란의 위험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맞선 이야기도 약간 넣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거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가 제대로 각색해낸다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경 쓸 이유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닥쳤습니다. 기획사 내부에서 거란이 고려와 27년에 걸쳐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으니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란이 그렇게 강했다면 조그만 반도 국가인 고려 정도는 간단히 쓰러뜨렸을 테니 대충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으다 보니 한국 쪽에서는 그 전쟁이 고려의 완승이라고 떠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강감찬이라는 상원수가 귀주대첩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몰살하다시피 했다니 저는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또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니 바람과 비까지 마치 고려 편을 들어줬다는 식의 미화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원래 자기 역사를 미화하는 데 능하니 저런 주장은 다 허무맹랑할 거야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존에 하던 대로 중국 관점의 자료들만 챙겨서 시나리오에 몰두했습니다. 거란은 어마어마한 기병 전력과 잔혹한 약탈을 무기로 중원을 제압했고 송나라조차 굴복시킨 대단한 세력이니 고려 따위는 말 그대로 명함도 못 내민다는 식으로 각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검수팀과 역사 고증팀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사서에도 고려와의 전쟁이 쉽지 않았다는 대목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1차 침공 후 강동 6주 획득이나 2차 침공이 실패로 끝난 사례 등 고려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런 걸 무시하면 너무 대놓고 왜곡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저는 재차 반발했습니다. 중국 역사는 방대하니 기록이 제각각이다. 실제로는 거란이 우세했을 거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때 제 상사가 제게 한국의 몇몇 사학 논문과 다큐멘터리를 더 보라고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귀찮고 억울했지만 팀원들이랑 갈등을 벌이기 싫어 억지로라도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귀주대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한국인들의 주장을 보게 됐습니다. 거란이 대규모 친위군 10만을 이끌고 속전속결로 개경을 치려 했으나 강감찬의 군사가 보급로를 차단하고 추격전을 펼쳐 퇴로로 몰아넣었다. 마지막 결전지인 귀주 벌판에서 때마침 남풍이 불고 비가 쏟아져 거란군의 진영이 무너졌으며 고려군은 협공으로 거란을 거의 전멸에 가깝게 몰살시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늘 하던 자기들만의 신화라고 봤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과장된 이야기를 무너뜨리는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 요사, 송사, 기타 북방사 등을 샅샅이 뒤지며 귀주대첩이 실제로 없었거나 아주 소규모 교전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시나리오에 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 문헌들을 살펴봐도 거란이 고려를 완벽하게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기록은 꽤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려군이 거란을 여러 번 패퇴시켜 거란의 침공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마저 존재했습니다. 저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러면 거란이 한국에게 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 저는 시나리오가 엉망이 될까봐 노심초사했고 제 자존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팀원들은 류제니 씨, 편협한 각색으로 나오면 한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비난받을 게 뻔하다. 역사적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스토리는 역풍 맞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소신 늘 꺾지 않고 한국이야
늘 역사 왜곡에 열 올리는 나라다. 우리가 굳이 맞춰줄 필요 있나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회사 차원에서 무언가 대책을 세웠는지 저에게 직접 한국에 가서 자료를 더 확인해 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봐라. 그래야 시나리오를 제대로 쓸 것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 측 기록을 뒤엎을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 가보자. 가서 직접 한국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확인하고 허점을 찾아와서 중국에 전달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출발 전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저는 흥분 반, 불쾌감 반이었습니다. 왜 중국에 내가 굳이 작은 나라 한국에 가야 하지라는 자존심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목적은 분명했으므로 최대한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이 설파하는 귀주대첩이란 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증거를 모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려 도시로 나가면서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봤자 중국 대도시보다 훨씬 좁고 규모도 작았지만 어쨌든 길거리 풍경이 제 예상보다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베이징, 상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역시 한국은 중국을 따라가는 수준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 시내의 국립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고려사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전시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일하던 학예사에게 무뚝뚝하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고려와 거란이 전쟁한 걸 다룬 섹션이 어디죠? 그 터무니없는 귀주대첩이란 것도 여기서 다룹니까? 저는 일부러 귀주대첩을 터무니없는 얘기쯤으로 깎아내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예사는 침착하게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고려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귀주대첩 관련 자료도 보실 수 있어요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 저렇게 당당하지 하고 의아했지만 곧장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고려 시대의 북방방어 정책, 성곽축조, 강감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이 차례대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귀주대첩을 자세히 묘사한 글판도 있었는데 1019년 2월 거란대군 10만이 귀주 벌판에 이르러 최후 결전을 벌였으며 강감찬의 지휘 아래 고려군이 남풍을 등에 업고 전방위로 공격해 대승을 거둠으로써 전쟁이 종결됐다. 이는 고려와 거란 간 27년 전쟁의 마침표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투 지도까지 그려져 있었는데 고려 기병이 거란 후방을 치고 정면에서도 화살 세례가 빗발치며 거란군이 혼비백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그냥 과장일 뿐이다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침 전시실 한편에 있던 한국인 대학생 무리가 보였습니다. 역사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서로 자료를 보며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서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이봐요. 혹시 이 귀주대첩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하고 무심코 말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약간 당황했지만 곧내 대체로 사료나 다양한 고증을 통해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장연설을 해댔습니다. 중국 사서 어디에도 거란군이 고려에게 몰살당했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분명 과장이 심한 기록일 것이다. 이런 건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 신화다라고. 저는 당연히 그들이 제대로 반박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대학생 중 한 명이 차분하게 저에게 한국 측과 중국 측 자료들을 병행해 보여주며 반론했습니다. 중국 북방사나 요사 일부 편찬본에서 거란이 고려와의 후방 교전을 견디지 못해 퇴각하며 큰 손실을 입었다고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사 쪽에도 고려는 여러 차례 거란과 대치했지만 끝내 항복하지 않았고 귀주 전투 이후 거란 쪽이 더 이상 큰 침공을 벌이지 못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기록뿐 아니라 중국 쪽 일부 사서에도 부합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런 소리 집요하게 외우고 있구나 하며 비아냥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히 그건 지엽적인 해석이다. 다른 사서엔 전혀 안 나오는 내용이 많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대학생이 또 나섰습니다. 사서에 따라 차이가 있죠. 하지만 10만 중 수천만 살아 돌아갔다는 건 고려사저료. 또 후대의 문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록이고 중국 문헌이든 송나라 기록이든 거란이 고려를 확실히 굴복시켰다는 내용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건 한국이 날조한 수치 아니냐. 한국은 늘 역사 부풀리기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란이 송나라에게 전연의 맹약으로 막대한 조공을 받았으나 정작 고려에게는 그런 형태로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 퇴각 후 국경 부근에서도 거듭되는 반란에 시달렸다는
중국 문헌 일부 문구를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궁해져서 거란은 본래 중국에 흡수된 세력이니 뭘 해도 중국이 종국적으로 이긴 것이고 고려는 그냥 러시아어 속 작은 골목길 같은 존재다라고 이상한 비유까지 써가며 우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별로 동요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날 박물관을 빠져나올 때 저는 내내 분통이 터졌습니다. 한국 대학생 주제에 무슨 논리를 저렇게 준비해놨지. 저건 전부 왜곡된 해석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조금 당황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길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마침 근처에 대형 서점과 대학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일반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은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나. 혹시 내가 쉽게 논파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요량이었습니다. 저는 서점 앞 광장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일종의 길거리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류젠이라고 합니다. 혹시 고려의 귀주대첩이란 전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과연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한 대학생은 귀주대첩이요. 물론 알고 있죠. 강감찬이 크게 이긴 전투라고 배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중국 관점에선 그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란이 본격적으로 침공한 것도 아니고 병력이 적었을 수도 있다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혹시 최근에 발간된 연구서 보셨나요? 그 책에도 거란의 친위군 조직 체계가 상세히 언급돼 있고 고려가 이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추적한 내용이 있던데요라고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건 뻥이다. 한국 출판물 다 믿지 말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을 지나가던 또 다른 젊은이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나마 여러 명을 인터뷰했는데 저를 진짜로 당혹스럽게 한 건 의외로 꽤 많은 한국인들이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 상식적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바랐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있어서 내 주장대로 그건 한국이 과장했네요 라고 동의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묻는 사람마다 무슨 근현대사도 아닌 중세사회까지 관심이 많아 보여서 매번 논리 싸움으로 이어지면 묘하게 제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인들 이렇게까지 일제히 고려사를 공부하나 왜 거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줄줄이 대답하는 거지 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의 한 대학 역사학과 교수와도 면담을 잡았습니다. 역시나 귀주대첩이나 고려거란 전쟁에 대해 오래 연구해 온 분이라 하더군요. 저는 이 자리에서야말로 중국 쪽 관점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교수 연구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도발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귀주대첩,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도 어이없고 남풍과 비가 거란군을 덮쳤다는 전설도 과장이겠죠. 이건 그냥 민족주의적 판타지 아닙니까? 그 교수는 흥분하지 않고 잠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10만이라는 수치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란이 기병 위주의 정예군을 보냈고 고려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했다는 큰 맥락은 사서 여러 곳에 공통되게 나타납니다. 역사란 원래 수치를 조금씩 부풀리거나 축소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결말을 바꿔놓긴 힘듭니다. 저는 화를 누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가 언제나 거란을 이긴 건 아닌데도 한국에선 자꾸 거란 10만을 몰살시켰다는 식으로 영웅 전설을 만든다. 이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과도한 서사다. 제 생각엔 전쟁이면 어느 쪽이든 피해를 입었을 텐데 이렇게 일방적 몰살을 얘기하는 건 너무 주관적이다. 이 말에도 교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늘 일방적 결과만 낳는 건 아니죠. 고려도 국토가 유린됐고 왕이 피난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려가 거란에 굴복하지 않았고 마지막 전투인 귀주대첩으로 사실상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방적 몰살이란 표현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거란군이 매우 큰 손실을 입고 후퇴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란이 그 뒤로는 대규모 침공을 못했으니까요. 저도 할 말이 궁해졌고 중국에 더 방대한 기록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다라고 무리하게 주장했습니다. 교수는 물론 더 연구될 가능성은 있죠라고 대답하며 억지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왜 다들 한국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펼치는 중국 논리는 전혀 먹히지 않는 거냐. 사실 제가 떠벌린 중국 논리라는 게 변변한 출처도 없이 제 고정관념에서 나온 말들이 많았기에 한국 전문가들에겐 쉽게 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이 역사를 이끄는 주체다. 거란이 중국의 일부 세력이었으니 거란이 실패해도 그건 중국이 아니라 하위 세력이 실패한 것이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고 결과적으론 중국 안에서 거란이 통합된 셈이다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교수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지요라고 마무리해 버렸습니다. 저는 뭔가 코를 꿰인 기분이 들어 한껏 씩씩거렸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도처를 돌아다니며 몇 번 더 길거리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회사원들에게도 말을 걸었고 대학가 골목에서 젊은 세대도 붙잡아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귀주대첩이 한국사에서 꽤나 의미 있는 승리라는 점, 강감찬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점, 심지어 일부는 이 전투가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든 사건이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똑같이 세뇌된 거 아냐? 한국이란 나라, 어디서든 스스로를 영웅으로 포장하고 떠벌린다니까. 저는 혼잣말로 계속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제니 씨, 한국에서 충분히 자료 모았나요? 빨리 돌아와서 시나리오 작업을 이어가 주세요. 어떤 결론이든 괜찮으니 근거 있게 구성해 주세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런 반박 논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어쩌다 보니 한국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밀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인터뷰 도중에는 언성을 높여 다투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측에서도 나중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고 길거리 시민들 역시 제가 카메라 들이밀며 이거 다 과장 아니냐고 묻다가 흥분하면 슬쩍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고 서둘러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씩씩댔습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 쓸데없이 국뽕이 강해. 고려가 거란을 이겼든 말든 결국 중국이 역사의 주류지.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이걸 뒤집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한국 쪽 기록이 꼼꼼하다고 해도 다 편향된 해석이야.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제게 퍼부은 논거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지만 그럴 때마다 거짓이겠지. 다 과장이고 왜곡이겠지라고 애써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쫓겨나듯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수속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괜히 주변 한국인 승객들 쪽으로 쏘아보며 참나, 한국은 중국 흉내나 내는 나라면서 왜 저렇게 잘난 척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승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자존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뒤늦은 무력감도 함께 몰려와 머리가 아득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회사 회의실에서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한국에서 보고 들은 자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의 시각일 뿐이고 거란이 그렇게까지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 결국 중국이 주체고 한국은 그런 거란의 하위 세력을 몇 번 맞받았을 뿐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수팀이 제게 그래도 한국에서 많은 사료를 보셨을 텐데 귀주 대첩이 완전한 허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주장은 심각한 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굳이 인정해줄 필요 없어요. 결국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다들 할 말은 많아 보였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쉽게 제게 반론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한국 시청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왜 한국 따위를 의식해야 하나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늘상 외쳐왔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모든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고 한국은 중국 문명을 받아간 작은 존재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최후의 신념입니다.